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드디어 비유동부채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비유동부채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충당부채에 대해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비유동부채 이렇게 각종 충당부채에 대한 요건만 알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저희에게는 아주 큰 산 하나가 남아 있어요. 바로 사채라는 건데요. 사채? 뭔가 알듯한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들어봤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분들 사채라고 하면 어떤 걸 먼저 떠올리냐? 자, 어디 뭐 이렇게 험상궂은 아주 검은색 양복 자켓을 입은 이렇게 엄청 큰 사람들을 떠올리시죠. 그런 분들이 옆에 이렇게 가방 하나 메고 와서 돈 주셔야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채는요, 개인 사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고자 하는 사채는요, 개인 사채가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글자를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회사채입니다. 자, 회사채인데 우리가 이제 회사채라고 길게 부르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사채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 뿐이고요. 자, 회사가 거대한 자금을 아주 오래오래 빌리고 싶어요. 근데 은행 한 곳에 가서 나 빌려주면 안 돼? 라고 했더니 내 신용도 가지고서 나올 수 있는 대출 액수가 내가 필요한 금액이랑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좀 더 나는 많은 금액을 빌리고 싶어. 그랬더니 은행에서 담보 가지고 오세요. 담보 이러는 거예요. 아이 뭐 담보 맡길 게 뭐 있어.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돈은 근데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얘기한 거지 은행에. 내가 장기간 아주 거대한 자금을 빌리고 싶은데 이렇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서 좀 오래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했더니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은행에 오셔서 돈 필요해요. 거액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도 부담스럽다.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여러 사람에게 소액을 조금씩 나눠서 빌리는 건 어떠냐라고 하죠. 다만 이렇게 소액을 여러 사람한테 빌릴 때 각각을 만나서 차용증서를 쓰려면 굉장히 불편할 거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돈이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당신 회사가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아주 좋은 이자 조건으로 빌리고 싶어 한다는 걸 공고를 할게. 광고할 테니까 돈 빌리자. 그리고 언제 어디에 돈을 가져다 달라고 하고 차용증서 대신에 사채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수표처럼 생긴 걸 발행해서 나중에 그 수표 들고 있는 사람한테 원금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우리 이렇게 거래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회사가 조금 절차가 복잡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에게 돈을 이렇게 거액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빌릴 수 있다면 난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만나서 차용증서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할 때 발행하는 증서를 사채라고 하는 거고요. 사채라는 단어가 이렇게 낯설지만큼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제 나의 물론 뭐 백그라운드 지식이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어디에서 한번 접하셨냐면 자산의 유동자산의 단기 투자자산에서 사채라는 명칭을 들으셨죠. 그 당시에 지분증권, 채무증권 해서 지분증권은 주식이고 채무증권은 사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의 회사 사채를 내가 구매했을 때 뭐 만기 보유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번엔 거기서 이제 남의 회사 사채를 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내가 내 회사 사채를 발행해 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채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 돈이 있다면 넌 오늘 받을 거야? 아니면 한 달 뒤에 받을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사실 시간의 흐름이나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만약에 누군가가 오늘 100만 원 받을래? 1년 뒤에 받을래? 혹은 3년 뒤에 받을래?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받아야죠. 오늘 100만 원이랑 한 달 뒤 100만 원은 서로 다른 가치야 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가 보통은요, 여러분들 이 100만 원의 액수를 물론 한 달 동안 은행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이자가 너무 미약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거대한 자금에 대해서 1년 동안 내가 은행에 맡겨두고서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원금과
1년 뒤에 그 원금의 차이가 예를 들어 한 10억이라고 해볼까요? 10억을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 10억을 은행에 넣어뒀다가 1년 뒤에 받는 거 엄연히 다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억이라는 돈도 오늘의 가치와 1년 뒤의 가치가 다르듯 금액이 크든 적든 어쨌든 오늘 받는 돈과 1년 뒤에 받는 돈의 액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럼 사채에 대해서 발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대한 자금을 다수에게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자금을 이렇게 힘들게 다수에게 빌렸는데 아주 짧은 기간만 빌리는 건 아닐 거예요. 장기간 동안 거대한 자금을 내가 좀 확보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게 사채이다 보니 장기간이라 하면 당연히 1년이 넘어갔겠죠. 그래서 보통 사채에 대한 예시를 들어드릴 때 사채 만기가 3년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의 100만 원과 3년 뒤의 100만 원의 가치는 엄연히 다를 겁니다. 자, 그래서 3년 뒤에 100만 원을 내가 상환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그 3년 뒤에 100만 원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는 행위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매년 지급하는 이자와 관련해서도 1년 뒤에 받게 되는 이자, 즉 내 입장에서는 1년 뒤에 지불해야 되는 이자의 가치가 오늘의 가치로 따졌을 때 또 그 액수가 다를 거고 2년 차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를 오늘의 가치로 또 환산을 해줘야 되겠고 3년치에 원금 갚을 때 또 제공을 해야 되는 이자의 그 가치도 오늘의 가치로 환산을 해주다 보면은 분명히 그의 가치가 다를 거다.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1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오늘 그 가격이 딱 100만 원으로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채라는 거에 대해서 기업이 외부에 장기간 동안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경우에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회사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채권자가 모집이 되지만 이자와 원금에 대한 수령을 할 뿐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채권자가 이제 모집이 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고 내가 그에게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할 의무도 생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회사의 주주총회에 와서 이 사업을 하세요,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주주에 대한 자본의 가치와 엄격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채에 대해서는 부채이며 채권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주로서 자본 쪽에 구분이 되는 거니까요. 당연히 구분이 잘 되셔야 되겠죠. 자, 사채는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에 따라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나누고요. 이 이자율에 대한 계산을 할 때에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에 대한 상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노란색으로 쳐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액면이자율법 이렇게 하면 틀려요.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제 이 유효이자율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시장이자율과 동일한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좀 다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이 ERP 회계 2급, 1급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 유효이자율은 같은 표현이고 액면이자율은 다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자율, 유효이자라는 것과 액면이자율을 비교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으로 나눈다는 거잖아요. 자, 액면이자율, 회사가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사채 액면에 인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이다 이 내용을 보았죠. 그랬더니 시장에서도 거래되는 이자율, 시장에서도 내 회사가 이러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하면 똑같이 10% 이자만 지급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자와 내가 지금 지급하겠다라고 사채권의 표면에다가 인쇄를 한 액면 이자율도 동일한 상태. 그럼 이제 액면 발행이다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주기로 약속한 건 분명히 인쇄를 했을 때 10% 이자로 인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의 신용도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 회사는 좀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해야 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좀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을 빌리고 싶으면 그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고려해 보았을 때 당신 회사는 최소 12%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사채를 발행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얼마만 준다고 하고서 10%만 준다고 하고서 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예요. 회사는 10%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했지만 이 시장에서는 8%만 줘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 신용도가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높은 이자율을 줄 필요는 없지만 회사가 그래도 우리 회사의 사채를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사채에 대해서 구매해주고 내가 자금을 빠르게 잘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에 책정되어 있는 이자율보다 내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를 가지고서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세 가지로 나누고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사실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페이지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회사가 지불하는 이자보다 시장에서 측정된 이자가 더 높다. 그래서 회사는 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만 적은 이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할인 발행. 회사가 지불할 이자나 시장 이자를 고려했을 때 시장 이자율보다 회사가 준다는 이자가 더 크더라. 그런 회사들은 할증 발행한 상태다. 이렇게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사채의 발행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앞에서 뭐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도 보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사채 흐름을 잘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사채권자를 가지고서 사채를 가지고 우리가 사채권자를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사채권자를 찾았어요. 그럼 그에게 사채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아오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채를 발행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 다음 대변에 사채라는 부채가 기록이 될 겁니다. 내가 이만큼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겠고요. 차변에는 빌려온 돈이 들어오겠죠. 자, 차변에 현금이든 아니면 그 이외에 뭐 보통예금이든 당좌예금이든 여러 가지 계정이 쓰일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현금으로 쓰겠고요. 발행가액이다라고 하면 이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획득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변에 사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 부채,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사채에 항상 사채 표면에 내가 인쇄해서 내보낸 가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액면가액이에요. 액면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사채라는 계정에 써져 있는 쓰이게 되는 금액은 반드시 액면가액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의 가격과 액면에 써져 있는 가격은 늘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액면 발행일 경우는 서로가 일치할 수 있지만요. 우리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내용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채 발행, 할인 발행된 경우 차변에 금액이 부족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할 거고요. 반대로 사채 할증이 발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대변의 금액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할증 발행을 하면서 발행가액을 많이 받아오게 되니까 그럴 경우에 대변에는 사채가 할증 발행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어요. 90. 그리고 대변에 사채. 자, 사채는 액면이 1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사채였대요. 근데 발행할 때 90만 들어온 거죠. 이렇게 되면 차변에 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10만 원만큼을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할인 발행은 10%의 액면이자와 그 다음 12%의 시장이자 이런 구조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즉 시장에서 지불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자율은 12%인데 회사가 준다는 이자가 적더라.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갚을 돈과 비교했을 때 지금 빌려오게 되는 액수가 적게끔 계산이 된다더라.
그래서 나머지 차이는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넣어줘라.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대변에 사채를 기록하는데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하자. 근데 차변에 더 많은 돈을 받았대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시장에서 그 회사가 지불하도록 권장하는 이자는 8%까지밖에 안 된다. 근데 회사가 더 많은 이자를 줄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발행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받아올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10만 원을 우리는 바로 사채가 할증 발행되었다. 액면보다 더 많은 액수가 들어오는 발행 방식이다 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발행에 대한 액면가액을 쓰고 차변의 발행가액을 쓰되 차이가 나면 차변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도 볼게요. 이렇게 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 액면 100에 90에 10 들어올 거다. 그다음 110이 들어오면 할증 발행이다. 이렇게 보셨지만요. 사실은 여러분들 사채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했죠. 이 회사가 이렇게 돈을 빌릴 거래 라고 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요. 광고비, 그다음 사채권에 대해서 인수하게 되면 인수비, 여러 가지 각종 비용들이 정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이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때 그 비용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사채 발행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채권 인수비, 광고비, 발행 수수료 등이 있을 거고요. 이런 비용은요. 사채 발행가액은 발행비를 그만큼 차감한 후 금액으로 보래요. 그러면 90이 들어온 게 아니라 얼마? 87만 원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즉 사채 발행비가 3만 원 정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3만 원을 아예 빼고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은행이 광고해주고 모집해줬어요. 그래서 사채권자들이 이제 돈을 빌려주러 온 거죠. 근데 빌려줬는데 90이 모였다 이거야. 90이 모였으면 회사에서 90을 줘야 되잖아. 아니요. 이런 비용들 3만 원 빼고 나머지 87만 원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액면 100만 원을 기록했는데 차변에 87밖에 없어. 그럼 3만 원을 따로 별도로 비용 처리하느냐? 아니라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그만큼 차액만큼 써야 되니까 100에서 87을 빼면 13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사채 액면가액 근데 할증 발행되었을 때도 사채 발행비는 빼고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107만 원만 들어올 것이다. 차대 밸런스를 보셨을 때 대변에 10만 원이 할증 발행 차금이 아니라 얼마만큼만 7만 원만큼만 할증 발행 차금으로 기록하자. 이렇게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시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가산하도록,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차감하도록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사채 발행비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혹은 영업일 비용으로 처리한다. 혹은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모두 다 BX. 얘들은 별도의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며 할인 발행 차금과 할증 발행 차금에 가산 차감하도록 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채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보다 적을 때, 그래서 사채 액면에 기록된 이자와 시장에서 이 회사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책정된 이자를 비교했을 때 회사가 지불하겠다는 이자가 더 적을 때 할인 발행이 된다. 할인 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발행가액이 90이었고 액면가액이 100으로 발행가액이 더 적은 상황이었잖아요.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차변의 현금 90, 대변의 사채 100, 그리고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서 재무상태표의 사채 계정은 액면가액으로 기록이 되며 라고 했어요. 액면가액.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 즉, 차감적이라는 건 마이너스 형태로 기록이 돼요. 누구의? 부채의 마이너스 형태.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양 괄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차감하는 계산을 할 거란 얘기고요. 이렇게 차감하는 형태로 기록이 돼서 금액은 90입니다. 할게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현재 사채 발행가액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채의 발행가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액면가액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해서 사채에 대한 발행가액이 재무상태표에 최종으로 표시되게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해서 좀 흐름을 보려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이 되며 상각액은 매년 증가한대요. 자, 상각액이 왜 매년 증가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뒤에 사채 상각표를 그려줄 거예요. 아직은 증가한다라는 특징만 가지고서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들 아까 10만 원이 있었잖아요. 10만 원. 이 10만 원이 사채의 만기가 예를 들어서 3년짜리다 라고 하면 3년 동안 매년 깎여져 나갈 텐데 이걸 3.3, 3.3, 3.3 매년 같은 금액이 깎여져 나가는 게 아니라 요 깎여져 나가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라지는 그 금액의 폭이 점점 늘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첫 번째 년도는 2만 원만 없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2만 원 없어지면 8만 원 있는 상태에 8만 원이고 그 다음 연도에는 3만 원이 없어졌다고 할게요. 왜냐면 요 상각이 되는 액수의 차이는 점점 커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는 5만 원이 사라졌다고 할게요. 그럼 10만 원이 점점 크게 상각이 되는 규칙성에 따라서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3년 동안 10만 원이 모두 다 사라지겠죠? 자, 모두 다 3.3, 3.3, 3.3씩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액수가 커지도록 2, 3, 5 이런 방식으로 사라졌다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하고서 흐름을 좀 볼게요. 내용을 봤더니 자, 발행하는 시점, 즉 사채가 발행된 시점부터 이자가 지급된 1차, 2차, 3차까지 봤는데 제일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때의 사채는 발행 시점이든 1차, 2차, 3차든 모두 다 사채는 항상 액면가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으로 표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할인에 대해서 보시면 이 발행 시점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 원이었죠. 하지만 1차 년도에 할인 발행 차금이 2만 원이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8만 원 남았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 3만 원이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3만 원을 빼서 5만 원만 할인 발행 차금이 남았고요. 마지막 5만 원이 모두 다 상각이 되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은 제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게 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점점점 감소하게 될 거고요. 사채의 장부 가격은 처음에 90만 원에 발행이 되었던 사채가 이제 92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 95만 원, 만개는 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래프로 그려보자고 한다면 액면가 100만 원에 사채의 장부 가격, 발행 가격 90이었다가 이 90이 점점점 만기가 되면 이때 3년차 만기가 되면 딱 100만 원 선에 맞춰지도록 90, 92, 그 다음에 95, 100 이렇게 점점점 만기에 가면은 액면가액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년 뒤에 장부를 딱 열어보면 아, 내가 3년 전에 100만 원짜리에 대해서 발행했던 사채가 이제 갚을 돈 100만 원이 되었구나. 100만 원 갚으면 되겠다. 라고 해서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갚아야지 사채 100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90만 원으로 장부에 써져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에 대해서 다 장부 가격이 정리가 되면서 만기에는 100만 원짜리 사채를 갚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된 경우에도요. 만개는 액면가액과 이렇게 서로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장부가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에 대한 특징을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매년 지금 사라지게 되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매년 어땠어요? 매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액은 증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부 가격도 90, 92, 95, 100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죠. 자, 이런 내용들도 할인 발행이라고 해서 뭔가 감소할 것 같은 특징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단어가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각액도 매년 증가, 장부가액도 매년 증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사채 발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상가계금 매년 증가합니다 라고 했는데 뭔 소리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자, 정확하게 사채에 대해서 이렇게 액면가액 100만 원이고요. 유효이자율 12%, 액면이자율 10%, 즉 회사가 지불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시장에서 지불하라고 표준으로 내세운 이자율이랑 차이를 비교했을 때 시장 이자율보다 회사가 액면 이자율이 더 적은 상태 할인 발행하고 있고요. 만기 3년짜리고요. 이자는 매년 말 지급하기로 하고 사채와 관련된 발행비는 없었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3년 후에 우리가 지급할 이 100만 원에 대한 액면가액도 오늘의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액면가액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가치가 0.7118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1180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수학책 뒷부분에 보면 사채에 대한 현가계수표, 그래서 뭐 사채라는 표현 없죠. 그때는 사채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현가계수표, 연금에 대한 현가계수표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인에 대해서 현가계수표를 통해서 유효이자율 12%로 액면가액이랑 이렇게 이제 3년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12%의 이자로 3년 뒤에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얼마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나와 있는 이 할인율이 0.7118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이자율이 12%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3년 뒤에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늘의 가치로 따지면 71만 1,800원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매년 말 이자를 지급할 거래요. 그러면 3년 차까지 했을 때 1년 차에 10만 원을 오늘의 가치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2년 차에 10만 원의 가치를 또 오늘의 가치로 3년 차에 10만 원의 가치를 또 오늘의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매년 지불하는 데에 대한 이자율은요. 연금의 현가계수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짜리에 대해서 3년짜리로 연금의 현가계수를 보시면 이렇게 2.4018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자 1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액면 가액에 액면 이자율을 곱하신 거예요. 그래서 액면가액이 100만 원짜리고 회사가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액면 이자율이 10%이기 때문에 매년 10만 원의 이자가 이렇게 지급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매년 10만 원의 이자가 1년 뒤에 이자를 오늘의 가치로, 2년 뒤에 10만 원을 오늘의 가치로, 3년 뒤에 10만 원을 오늘의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이렇게 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현재 가치를 고려해서 지금 현재 사채가 발행되는 가격은 95만 1,98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채 액면가액은 100만 원인데 그 액면가액 100만 원과 지금 사채의 발행 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차변의 액수가 비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사채가 할인 발행되었다고 했을 때 차변의 현금 951980 대변에 하지만 사채는 액면가액인 100만 원, 그 차이만큼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8,020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 48,020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 줄 텐데요. 삼각하는 방법은 장부가격 951980 앞에서 보셨던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의 12%의 유효이자로서 이자를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 액면가액에 액면 이자율은 액면가액에다가 액면 이자를 이렇게 액면 이자율을 곱한 가격으로 매년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사채 표면에 인쇄를 할 때 이렇게 10만 원씩 주겠다고 인쇄를 했기 때문에 10만 원씩 매년 나가죠. 하지만 우리가 이자 비용을 인식하는 것은 발행가액의 유효이자로서 이자 비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인식했고 그리고 나서 액면 이자를 뺐더니 14,238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사채의 상가액으로서 할인 발행 차금 액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 재무상태표에 회사가 사채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요 라고 해서 48,020원으로 기록을 해서 사채의 장부 가격을 95만 1,980원이다 라고 기록을 했던 회사는 이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이만큼 14,238원만큼
차감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차감을 하게 되면 사채 액면가액은 그대로인데 차감이 되는 할인 발행 차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장부 가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9, 6, 6, 2, 1, 8 이렇게 금액이 기록이 될 거란 얘기예요. 좀 어렵죠? 네, 여기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실제로 2019년에 이렇게 발행가액을 기록한다거나 관련된 이자를 지급하고 나서의 1년 뒤에 장부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 회차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여기까지는 안 나왔고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서 뭐 봤죠, 여러분들? 앞에서 발행가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장부가액에 대해서 어떻게 발행가액을 계산할지 원금 1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과 그다음 매년 지불하게 되는 10만 원의 이자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더해서 지금 951, 980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 계산할 줄 아는지 그걸 물어보는 내용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사채에 대한 할인에 대해서 지금 요 가격과 관련된 부분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2019년도에 2번은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신경을 써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셨어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렸죠. 근데 이제 문제를 넘어서서 흐름에 대해서라든가 이제 특징을 물어볼 때 단순하게 암기를 해도 물론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냥 시간이 내가 너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 더 이상 이제 강의 안 듣고 사채는 여기까지 딱 끝내도 돼요. 근데 내가 흐름을 좀 더 이해하고서 문장 하나를 골라낼 때에도 응용을 잘해서 고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고요. 자, 사채 이자 지급에 대해서 볼게요.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이다 해서 11만 4,238원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이 나오잖아요. 이 금액은 뭐냐? 바로 여기요. 첫 번째, 요 장부가액의 12%의 유효이자를 계산한 금액이고 액면이자 액면가액의 10%로 10만 원 계산을 한 거죠. 그럼 둘의 차이가 나오고 상가액에 대해서 이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그리고 나서 이 차이만큼 자체 할인 발행 차금이다 라고 기록이 되고 할인 발행 차금만큼 이 할인 발행 차금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그랬죠. 자, 장부가액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시 이 증가된 장부가액에서 12%를 계산해서 이자 비용이 계산이 돼요. 근데 액면 이자는 매년 똑같이 10만 원이죠. 그럼 이 장부 금액이 증가한 거에 12%를 하게 되니 여기는 증가하는데 회사가 지불하는 이자는 10만 원씩 동일하니까 상가액이 더 많이 깎이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가액이 줄어들었어. 남은 할인 발행 차금 차감한 상태로 표기가 되긴 할 텐데 어쨌든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은 98만 2천 원으로 전년도보다 더 커졌을 거다. 이 커진 금액에서 똑같이 12%를 계산하니까 이자 비용으로 기록될 금액도 커지고 근데 액면으로 지불하는 이자는 동일하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큰 금액이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 3년짜리니까 3년 뒤에는 액면가액인 100만 원으로 딱 일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상가액이 매년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앞에 여러분들 잠깐 회계 처리 보고 오셨다시피요. 차변의 이자 비용이다 라고 적히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이 금액이고요.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일정하지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으로 기록하게 되는 금액은 매년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사채의 가격도 9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되려 할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서 뭔가 감소할 것 같지만 감소하는 특징은 없더라. 이자 비용으로 기록하는 금액이든 상가액이든 장부가액이든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차변의 이자 비용의 대변의 현금, 자체 할인 발행 차금 삼각되고 역시나 현금의 액수는 동일하지만 이자 비용이 좀 커졌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도 좀 커졌고요. 자, 역시나 세 번째 년도에 현금 10만 원은 동일하고 이자 비용 액수가 커졌고 자체 할인 발행 차금이 그만큼 상각이 되겠고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되어서 나가는 돈들을 보면 이렇게 좀 액수가 커졌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할증 발행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할인 발행을 기억하신다면 할증 발행은 어렵지 않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고요. 액면 이자율을 똑같이 10%다라고 했을 때 유효이자율을 제가 이제 8%로 이해를 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와 관련해서 예제 문제를 가지고 온 거는 좀 이자율이 다르긴 합니다. 자, 어쨌든 누가 더 이자율이 더 커요? 액면 이자율이 더 크고 유효 이자율이 더 작을 때 이때 할증 발행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앞에서 간략하게 예시로 들었을 때 그냥 간단하게 10만 원이다라고 해서 이 사채와 관련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제가 10만 원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고요. 자, 사채 할증 발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는 가산적 평가 계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더하는 형식으로 해줄 거예요. 할인 발행 자금은 차감하는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할증 발행은 더하는 성격으로.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사채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액면가액 대신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더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발행가액이 표시가 되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할증 발행 차금은 사라지게 되고요. 다 사라지면 이 장부 가격도 100만 원으로 일치하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사채와 관련해서 할증 발행에 대한 내용을 보자.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이 되며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죠. 자, 요 내용은 할인 발행일 때랑 특징이 똑같아요. 그래서 매년 2만 원, 3만 원, 5만 원씩 이렇게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되어서 나간다고 볼게요. 자, 발행 시점에 사채는 모두 다 액면가액으로 쓰는 거 똑같고요. 가산하는 형태로 할증 발행 차금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발행했을 때는 10만 원이었죠. 근데 2만 원이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채 장부 가격은 108만 원이 될 테고 3만 원이 줄어들면 8만 원에서 3만 원이 줄어들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05만 원짜리 마지막에 5만 원이 줄어들면 할증 발행 차금 제로로서 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사채는 할인 발행이 되었을 때도 만기에 가까워져서 100만 원이 되었지만 할증 발행이 되었을 때도 역시나 만기에 가게 되면 액면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렇게 장부가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들과 관련해서 사채가 할증 발행된 경우에도 만기에는 액면가액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이 될 거고요. 지금 110만 원에서 108, 105, 100으로 장부 가격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할증 발행일 때 오히려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성격이 보이곤 합니다. 자, 100만 원짜리 사채에 대해서 유효이자율이 10%고요. 액면이자율이 12%라고 할게요. 사실 뭐 상관없는데 액면에 대해서 제가 뭐 앞에서 예시를 들 때는 액면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이 12%다라고 했을 때는 할인 발행이요. 그 다음 액면이자율이 10%고 8%로 유효이자율이 나왔을 때는 할증 발행이요 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여기 액면이자율을 12%로 보고 유효이자를 10%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금 변형을 했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아요. 누가 더 큰 상태예요? 액면이자가 더 큰 상태예요. 유효이자보다 액면이자가 더 큰 상태로 지금 현재 사채가 할증 발행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액면가액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100만 원의 현재 가치다라고 했을 때 유효이자율 이 10%에 대해서 3년치를 현재 가치로 했을 때 0.7513이다 라고 해서 1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75만 1,300원. 그 다음에 매년에 지급할 이자, 요게 12만 원이 된 이유는 액면가액 100만 원에 대해서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요? 12%. 그래서 제가 12%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매년 12만 원씩. 근데 12만 원씩 유효이자율 10%로 연금의 현재 가치를 하시면 2.4869에서 29만 8,428원이 나와요. 이 두 개의 금액을 다 더하면 지금 104만 9,728원으로 사채가 액면가액이 100만 원보다 더 할증 발행된 상태이죠. 자, 이렇게 할증 발행된 상태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나눠보면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사채. 그래서 사채는 액면가액으로 쓰고 차변의 현금은 이렇게 원금과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으로 기록이 되죠. 자, 차변의 금액이 더 많아요.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 이렇게 차액을 기록하고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제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반대편인 차변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장부가액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유효이자 10%다라고 해서 이 장부가액의 10%로 계산한 거고요. 액면가액 100만 원에 액면이자율 12%로 해서 계산된 금액. 그래서 장부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을 보니까 처음에 15,000원, 16,000원, 18,000원으로 요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액면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고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자는 매년 동일, 일정하죠. 유효이자는 보시면 10만 4천원, 10만 3천원, 10만 1,000원으로 오히려 이자 비용으로 기록하게 되는 금액은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 장부에 기록되는 금액도 104만 9천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략 감소하게 되죠. 할인 발행과 할증 발행의 공통점은 상가액이 둘 다 증가한다는 거고 그다음 액면으로 지불하는 이자가 둘 다 매년 동일하다라는 건 이건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관계없이 다 같은 내용인데 다만 할증 발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부가액과 유효이자로 쓰게 되는 이자 비용의 금액이 매년 감소한다. 할인 발행에서는 매년 증가했었죠.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회계 처리를 본다라고 하면 차변에 요 유효 이자율에 따른 이자 비용, 그다음 대변엔 액면 이자율에 따른 액면에 대한 현금 이자. 자, 그리고 그들의 차액에 대해서 자체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할증 발행 차금이 대변에 있었다가 차변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요. 저희가 이제 사채에 대한 발행을 이야기했었고요. 사채 발행할 때 이제 발행비를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발행가액에서 줄이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증가한다거나 할증 발행 차금에 이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매년 상가액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자 비용과 장부가액이 증가하는 건 누구의 형태였던 거예요? 할인 발행이었을 때죠.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 할증 발행 차금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이 상가액은 매년 증가한다는 게 동일하지만 이자 비용이나 장부가액은 되려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구분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우리에게 발행가액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이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한 현가계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한 다음에 금액을 계산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에 대해서 지금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현재가치 계수 쓰셨고요. 그 다음 이자와 관련해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고려해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우리의 발행가액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 그리고 내가 이자를 지급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가 끝이냐? 자, 그건 아니고요. 사채에 대해서 내가 발행을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면 이제 마지막에 상환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실제로 돈 갚을 때. 근데 돈을 갚는데 3년이 꼬박 잘 지나고 나서 갚을 수도 있고요. 중간에 좀 돈이 생겨서 미리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기 상환과 조기 상환 이런 내용들을 다음 강에서 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부채다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이 비유동 부채에서는 물론 뭐 충당 부채에 대한 기본 요건도 있었고 그다음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는 앞에 유동성 장기 차입금 이야기하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고 방금 배웠던 사채도 중요하죠. 근데 앞에 우리 각종 충당 부채에 대한 요건만 배웠지 실제로 퇴직금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는지는 아직 보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사채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얘기도 다음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